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인생에 꼭 나타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신호를 정반대로 읽어요. 행운의 신호인데 불행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코앞까지 온 운을 스스로 걷어차 버립니다. 부자가 되기 직전에도 인생이 바뀌기 직전에도 똑같아요. 반드시 이 신호가 먼저 옵니다. 근데 이게 하필 우리가 제일 피하고 싶은 얼굴을 함께 하고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다들 놓치는 겁니다. 오늘 그 신호가 정확히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사람, 그리고 억세게 운이 좋았던 사람, 극과 극인 두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 안에 당신에게 운이 들어올 때 진짜 비밀이 숨어 있고요.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남들 SNS 보면 다들 행복한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싶은 그 마음. 근데 오늘 이야기 또 들으시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지금 그 힘듦이 당신한테 온 가장 좋은 신호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인생이 힘든 분, 오늘 이야기 어쩌면 당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부자 됩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모닝커피입니다. 먼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혹시 이런 기분 느끼신 적 있으세요? 죽고 싶을 만큼 지치고 인생의 바닥이 보이고 출구도 없고 바꿀 방법도 없고 몸보다 마음이 훨씬 더 힘든 그런 때. 이 사람이 딱 그랬어요. 30대 초반 괴롭히는 상사 밑에서 죽을 만큼 일에 시달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5월은 쉬는 날이 많잖아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근데 회사 규정이 분명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어요. 근데 30일 중 25일은 출근한 날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날 빼고는 한 달 내내 자정을 넘겨 퇴근한 거예요. 자정에 퇴근하면 오히려 행복했대요. 아, 오늘은 좀 이르네. 집에 가서 잘 시간이 있겠다. 하면서요. 평소엔 새벽 2시가 넘어서 퇴근했다는 뜻이죠. 가끔 자정 전에 퇴근하면 상사가 자정쯤 전화해서 20분 안에 보고서 만들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회사 규정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너무하다 싶죠? 근데 잠깐만요.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바닥까지 갔는지 이걸 알아야 뒤에 나올 반전이 진짜 소름 돋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사무실 누구도 그의 이 상황을 몰랐다는 겁니다. 다들 6시에 퇴근하니까요. 그가 새벽까지 일하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힘내. 다 지나갈 거야. 너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오히려 더 외로웠죠. 남의 고통은 직접 겪어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다시요. 남의 고통은 직접 겪어보기 전에 아무도 진짜 모르니까요. 그 사람들을 탓할 수도 없고, 혹시 지금 그 마음 아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내 힘듦을 몰라줄 것 같은 그 외로움. 그렇다면 지금 이야기 조금 더 집중해서 가볼게요. 그의 이야기에서 제일 마음 아팠던 건 이것입니다. 늘 그를 살뜰히 아껴주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그는 야근 때문에 장례식을 못 갔습니다. 몇 달 뒤 부모님과 할머니 납골당에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고속도로 위에서 회사 전화를 받고 차를 돌려 회사로 돌아가야 했죠. 결국 30대 초반에 그는 과로 후유증으로 불치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평생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병이었죠. 그 모든 걸 겪고도 회사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강을 잃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한참 과로에 시달릴 때 가까운 지인이 전 재산을 대출해서 땅에 투자하라고 권했어요. 그게 인생의 첫 투자였죠. 그리고 몇 년 뒤 불치병 치료를 받던 중에 알게 됩니다. 그 투자가 사기였다는 걸요. 건강, 돈 모두 다 잃고 정말이지 바닥 중에 바닥이었습니다. 자, 너무 무거운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 정반대인 억세게 운 좋은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도 직장인입니다. 앞 사람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30대 중후반. 이 사람은 일과 투자 둘 다 성공했어요. 먼저 회사, 평판도 좋고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인사고과는 늘 1등. 그래서 결국 최연소 부서장이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 많은 부하 직원도 있었는데 말이죠. 투자에선 더 잘 나갔어요. 부동산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될 만한 아파트를 귀신같이 골라냈어요. 근처에 대형 아울렛이 들어설 예정인 아파트를 그 호재가 알려지기 전에 딱 사준 거예요. 그 값이 2달 만에 2억이 올랐어요. 딱 2달 만에. 그 뒤론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으로 옮겨서 아파트만큼의 수익을 또 냈어요. 이렇게 자산을 척척 쌓아서 결국 경제적 자유를 이뤘죠.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때요? 앞사람과 너무 다르죠. 한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는데 한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 싶으시죠? 근데 잠깐만요.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눈치채신 분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극과 극인 두 사람의 삶을 이야기했고요. 한 사람은 죽고 싶을 만큼 불운했고 한 사람은 억세게 운이 좋았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니면 손대는 것보다 잘 되는 사람? 대부분 앞사람이실 확률이 높죠. 근데 그 대답을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바꾸고 싶어 하실지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반전을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준비하시고요. 사실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어요. 죽고 싶을 만큼 불운했던 그 사람과 억세게 운 좋은 그 사람이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반부에 그 불운한 사람이 30대 초반이고 후반부에 그 운 좋은 사람이 30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예요. 같은 사람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죽고 싶은 사람에서 억세게 운 좋은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여기에 아까 드린 그 신호의 비밀이 있습니다. 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돈이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인생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화려한 행운의 빵빠레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 갑자기 지금 자리가 견딜 수 없이 답답해지고 이렇게는 더는 못 살겠다는 마음이 울컥 올라옵니다. 익숙하던 게 갑자기 지긋지긋해지고 뭐라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 인생은 왜 이러지? 하고 불행으로 읽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낡은 문을 닫고 새 문을 열 때가 됐다는 신호예요. 이 신호를 불행으로 읽는 사람은 주저앉고 신호로 읽는 사람은 문을 열어요. 여기서 운명이 갈리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옵니다. 근데 인생 최악의 그 순간이 사실은 다시 없을 최고의 기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일상이 편안하고 아무 고생 없으면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여길 벗어나야겠다, 더 큰 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이 편하니까요. 편안한 일상을 박차고 나오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근데 벼랑 끝에 몰리면 그제야 우리는 중요한 걸 하기 시작해요. 살아남으려고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그 순간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는 운이 보내는 신호요. 자,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운은 영어로 럭이라고 하죠. 럭. 근데 어떤 분은 이걸 럭키가 아니라 럭키, 이렇게 행운의 열쇠라고 풉니다. 운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열쇠로 문을 열어야 만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익숙한 건물에 나와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도 모르는 낯선 건물로 들어간다고요. 그 건물에 들어가 복도에 서면 양쪽으로 끝도 없이 문이 늘려 있고 어떤 문은 금색, 어떤 문은 낡았고 어떤 문은 잠긴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 문들 뒤에는 셀 수 없는 많은 기회와 행운이 숨어 있습니다.
겉모습만 봐선 어느 문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열어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어떤 문 뒤엔 아무것도 없죠. 문을 열었는데 텅 비어 있으면 아픕니다. 목숨 걸고 낯선 건물까지 왔는데 말이죠. 그렇게 몇 번 실패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잘못 선택했나 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답은 의외로 단순해요. 딱 하나. 계속 다음 문을 두드리는 것. 거창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능력도 큰 욕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멈추지 않고 다음 문 하나를 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걸 대부분이 못해요. 왜냐하면 문 앞에서 실망했으니까 바로 그 실망 앞에 멈추느냐, 한 번 더 여느냐, 여기서 모든 게 갈립니다. 계속 열다 보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옵니다. 문 뒤엔 또 다른 문이 있거든요. 복도에서 문을 열면 행운이 있고, 행운의 방문 뒤엔 기회가 있고, 그 기회의 문 뒤엔 더 큰 행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악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문 뒤에 아무것도 없어서 지치고 실망했을 때 원래 있던 그 편한 건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다는 이유로 다시 편한 삶을 찾아 되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건물로 돌아가는 순간 행운도 기회도 깨달음도 더 이상 만날 수 없거든요. 가능성이 정확히 0%가 됩니다. 행운은 바로 다음 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옆문이었는데 당신은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맞아요. 포기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억세게 운이 좋았던 건 우연이 아닙니다. 30대 초반 죽을 만큼 힘들었을 때 이 사람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원래 건물을 나왔어요. 그리고 가본 적 없는 어두운 건물로 들어갔고 두렵죠? 두렵지 않았냐고요? 두렵죠. 다시 건물로 다시. 두렵지 않았냐고요? 엄청 무서웠대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정말 좋아요. 용기란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다. 용기는 벌벌 떨리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나의 의지이다. 그 괴롭히는 상사 때문에 죽을 것 같았을 때 이 사람은 하나를 결심합니다. 저 사람이랑 상사와 부하로 안 만나는 방법. 그건 바로 내가 부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완전히 몰두하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복도에서 뛰어난 평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 문을 여니까 최연소 부서장 타이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상사와 일하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분양 사기로 1억을 잃었을 때 이 사람은 좌절 대신 투자라는 새 건물로 들어가요. 이 건물은 길 찾기가 훨씬 어려웠대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답니다. 모든 걸 더듬으면서 문을 찾았죠. 그 문들 뒤에 아파트 투자가 있었고 주식이 있었고 행운이 따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치고 무기력하다는 핑계로 원래 그 힘든 건물에 그냥 머물렀다면 과연 운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없었습니다. 운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힘든 순간을 신호로 알아채고 문을 두드리러 나선 사람들한테만 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운이 들어오기 직전의 신호는 바로 그 힘든 순간입니다. 지금 너무 힘드신가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축하드려요. 그건 불행이 아니라 이제 새 문을 열 때가 됐다는 운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그 신호를 불행이라 착각하고 주저앉지 않는 겁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당장 문 뒤에 아무것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빈 방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문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 사람도 건강을 잃고 사기당하고 텅 빈 방을 수없이 열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 다음 문에서 인생이 바뀐 겁니다. 당신의 다음 문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연설로 오늘 이야기를 맺어보겠습니다. 배우 덴젤 워싱턴이 2011년 펜실베니아 대학교 졸업식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만두지 않았다.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걸어 나와 다음 오디션을 또 다음 오디션을 준비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리고 이 한마디를 남겼죠. 살면서 넘어질 거라면 앞으로 쓰러져라. 앞으로 넘어진다는 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다 쓰러지는 것과는 다르다. 그 안엔 한 걸음 내디딘 흔적이 있고 어디론가 향하던 방향이 있다. 가져본 적 없던 걸 원한다면 해본 적 없던 걸로 시작하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 영상을 켜신 거라면 어쩌면 그건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새 건물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열쇠는 이미 당신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힘든 마음이 불행이 아니라 이제 문을 열 때가 됐다는 운의 신호였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요즘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 그게 어쩌면 내가 열어야 할 그 다음 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댓글로 내가 지금 두드리고 있는 문 하나를 살짝 적어주세요. 나는 지금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 한 줄이 당신이 앞으로 넘어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저도 그 걸음 옆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련 책자는 유튜브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지금까지 하와이 모닝커피였습니다. 커피 한잔 하세요.